오늘은 부자님의 통장에서 수십, 아니 어쩌면 1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소식 준비했어요. 이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자님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특급 정보만 전해드리는 부자고입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부자 정보 준비했습니다. 부자님,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들 바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를 모르면 자칫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단 하루만 늦게 신고해도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아주 만약에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자그마치 10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이. 여기서 끝이면 부자고가 아니죠. 신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나 혹시 모를 허점까지 부자고에서 한 번에 싹 다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먼저 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간단히 말해 이제부터 부자님께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시면 그 계약 내용을 정부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제도는 이미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른바 계도기간이었죠. 문제는 그 계도기간이 바로 2025년 5월 31일부로 완전히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고 대상이 될까요? 부자님,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간혹 나는 세입자니까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부자님이 계실지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입자도 엄연한 신고 의무자이며 안 하면 똑같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금액.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도 중요합니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은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도 지역에 속한 군 지역은 현재까지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니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의 종류도 가리지 않습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고시원, 기숙사, 심지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상가 건물이나 판잣집까지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허름해서 괜찮겠지라는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넷째, 계약을 갱신할 때는 어떨까요? 만약 임대료, 즉 보증금이나 월세의 단 1원의 변동이라도 있다면 그 갱신 계약 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됐으니까 금액도 똑같으니까 괜찮아. 이건 임대료 변동이 없을 때만 해당됩니다. 금액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즉시 신고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고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하루만 놓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정확히 30일 이내입니다. 오늘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다면 오늘부터 한 달 안에 무조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 방법은 다행히도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시려면 임대한 주택이 있는 곳에 읍면 동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그곳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바쁘신 부자님들을 위해 더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rtms.molit.go.kr을 입력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누르면 가실 수 있는 링크 소개글에 안내해 드릴게요. 이 온라인 신고는 컴퓨터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가능하니 한결 부담이 덜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 임차인 부자님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 신고가 끝난 것으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별도로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무서운 이야기, 바로 과태료 폭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마 나한테까지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30일이라는 기간을 넘겨서 늦게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 2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도 가능했지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서 조금 낮춰졌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3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억 원인 계약을 하고 깜빡 잊고 2년 넘게 신고를 안 했다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님, 단순 미신고나 지연신고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허위신고입니다. 이건 정말 용서가 없습니다. 만약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을 실제보다 낮춰서 신고하거나 계약 날짜를 속여서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그 즉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절대 봐주는 것 없습니다. 정부는 이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에이, 괜찮겠지, 안 걸리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 부자님의 지갑을 순식간에 텅 비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임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입자 부자님도 똑같이 신고 의무가 있고 허위 신고 시 똑같이 100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신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나 혹시 모를 허점은 없을까요? 네, 몇 가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첫째, 임대료의 변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거나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돈 100원이라도 임대료가 바뀌었다면 그건 예외 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둘째,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6월 1일 이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갱신 계약하신 부자님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지역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 현재까지는 도 지역의 군 단위에 속한 주택이거나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월세도 30만 원 이하인 아주 소액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님, 이런 예외 조항만 믿고 나는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시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본인의 계약이 이 예외 사항에 정확하게 해당하는지 계약서와 관련 규정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설프게 판단했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가
혹시 세금 문제와 연결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자님들도 계실 겁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직접적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장기적으로는 이 정보가 활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당장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정부가 부자님들의 모든 임대차 계약 정보를 손금 보듯이 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세금 정책이 등장할지, 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탈세를 목적으로 계약 내용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누가 알겠어 하고 미루거나 무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과태료 고지서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부자님의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단 하루도 미루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자고 부자 정보가 부자님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자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시고 이 중요한 정보를 아직 모르고 있을 소중한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도 이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게 꼭 공유해 주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자고 부자 정보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올라오니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댓글로 안부 인사나 시청 소감, 다음 부자 정보에서 보고 싶은 주제를 남겨주시면 제 마음을 담아 하트 보내드릴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부자 정보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 같이 외칠까요? 부자님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부자고와 함께라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 함께 웃으며 서로 손잡고 시작해봐요. 희망 가득한 이 순간을 우리 영원히 함께 걸어가요. 부자고와 함께라면 마음도 부자, 몸도 부자.